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계 경제 흐름 5번째 설명드릴게요. 몇 번째까지 갈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이 왜 하락 후에 또 하락이 아니라 횡보인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은 보시면 이거의 선순환 구조로 돌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주봉입니다. 하락 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왜 하락 후에 또 하락이 안 될까? 요거 한번 봐봅시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저렇게 횡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간단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매도세와 매수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 입장을 쪼개서 생각을 해봅시다. 수요가 매수세고 공급이 매도세입니다. 자, 먼저 매도세부터 봐봅시다. 대체 지금 코인을 누가 매도를 할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국내외 기업 및 펀드 회사나 이런 금융 관련 기업들은 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유가 없을까요? 좀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더 빠질 거니까 매도하고 그런 기업들도 떨어지고 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가치, 다시 말하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국내외 여러 회사들은 지금도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을 겁니다. 조금씩 티 안 나게. 일단 이걸 또 설명드리려면 블록체인 기술을 좀 설명드려야 하는데, 저도 이제 완전히 막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는 자세히는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정도만 아셔도 투자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또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거르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화입니다. 이제 모든 게 디지털화 될 겁니다. 디지털에 의해서 실물이 왔다 갔다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고,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누가 요즘 현금 쓰나요? 아무도 안 씁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등을 쓰지 현금을 쓰지를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보만 왔다 갔다 함으로써 돈을 보내고 결제를 하고 그런 겁니다. 이 부분 이해가시죠? 앞서 말씀드린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등 이런 것들은 정보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각 은행에서 있는 실물들이 움직이는 구조, 현재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각종 증명서들, 예전에는 다 특정 기관에 가서 본인 확인하고 증명서를 떼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나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내다 라는 인증하고 증명서 데이터를 받아서 본인이 프린트해서 어디 제출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대로 PDF로 제출을 하거나요. 그쵸? 이런 것처럼 앞으로 모든 게 데이터 형태로 디지털화된 정보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요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현재는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것들이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보, 즉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왜 이런 세상이 온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답은 간단합니다. 편하니까요. 보안만 확실하면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게 디지털화하는 세상이 생각보다 저는 빠르게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물론 완전한 디지털화되는 세상의 진짜 모습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디지털화를 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짧게 정리를 하면 앞으로 모든 실물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데이터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자,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셨다면 문제점을 아셨을 겁니다. 바로 보안입니다.
내가 돈을 보냈는데 해커들이 해킹을 해서 계좌번호를 자기네 걸로 바꿔서 보내면 네, 그냥 제 돈은 삭제되는 겁니다.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누가 장난으로 제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이 보안 관련해서 해커들과 보안업체 간에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창과 방패 싸움이죠. 일반적으로 창이 방패를 뚫고 방패는 뚫린 이유를 찾고 다시 막고 그 창은 다시 방패를 못 뚫고 다른 창을 개발하고 이렇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적으로 싸울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문제점이 나옵니다. 바로 한 번은 뚫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이 뭔가 실물 없이 해킹 당하면 진짜 그냥 삭제되는 겁니다. 이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창이 방패를 뚫었을 때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만으로라도. 그래서 그냥 보안만으로는 디지털화 되는 세상을 보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블록체인인 겁니다. 다수의 사람 혹은 컴퓨터 혹은 노드들이 증명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돈을 제 친구에게 보냈는데 세계 각 지역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확인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중간에 누가 가져가서 이거 원래 내 건데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세계 각 지역 사람들이 네 거 아니잖아. 원래 친구한테 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이동을 증명해주는 게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탈중앙화가 가능한 거고요. 지금까지 실물들이 움직일 때 항상 그거를 인정해주는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중앙화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인정해주는 기관이 이제 많은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해커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해커들은 원래는 한 개의 기관만 뚫으면 됐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증명을 다 바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10만 원을 뺏으려다가 1000만 원어치를 써야 하는 거죠. 원래는 한 곳만 뚫으면 됐는데 이제 몇만 곳을 뚫어야 하는 거죠. 이 부분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아시는 겁니다. 장점은 중앙에서 특정 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다수의 노드에서 인정을 해줌으로써 안정성이 높다. 이거입니다. 그럼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가져올게요. 첫 번째, 앞으로 모든 실물 및 정보 관련해서 디지털화가 되어 관련된 데이터들이 전송되는 세상이 온다. 두 번째가 따라서 보안이 중요하다. 세 번째가 해커들과 보안기업의 싸움에서 한 번은 뚫릴 거고 그 뚫렸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막대하다. 여기까지고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을 추가하면 네 번째, 따라서 중앙체제가 아닌 탈중앙체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이 높기 때문에 이 기술이 필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고 있고 언론 및 TV에서 블록체인 거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보안이 너무 중요한데 그 보안을 가장 베스트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물론 제 설명들에서 이제 빈약하고 생략되고 그런 것도 많은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아셔도 투자하는 데는 충분할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며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필수이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더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자르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블록체인에서 코인이라는 게 뭘까?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고 원래 처음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하라쿠 하락이 아니라 하라쿠 행보를 할까? 요거 이어갈게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